2012년 7월 25일 수많은 히트곡을 낸 걸그룹 TRL 멤버 은정의 트위터에 의지의 차이, 우리 모두 의지를 갖고 화이팅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잇따라 다른 멤버들의 트위터 역시 비슷한 문맥으로 누군가를 저격하는 글들이 올라왔죠. 그리고 정상의 자리에 있던 이 걸그룹은 단 사흘 만에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TRL 많은 멤버들이 트위터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단 한 명의 멤버만 다른 이야기를 올립니다. 때로는 의지만으로 무릴 때가 있다. 이럴 때면 속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좋은 의미가 담긴 하늘의 뜻이라 믿는다. 하느님은 다 아시죠? 훗 바로 중간에 새로 들어온 멤버 화영이었죠. 모든 트위터의 글에는 주어가 없었지만 네티즌들은 이 글을 보며 트윗을 쓴 5멤버가 집단적으로 화영을 괴롭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품게 됩니다. 화영의 쌍둥이 언니인 효영이 다음날 이런 트윗을 쓰면서 의혹은 더 거세지게 되었죠. 얼굴이 예쁘면 뭐하니? 마음이 예뻐야지. 아픈 사람은 사람도 아니니? 당시 화영은 뮤직뱅크 무대를 하고 난 이후 발목을 다친 상태였었고 그로 인해 티아라에게 중요했던 일본 콘서트 무대를 단 한 무대만 소화했었기에 네티즌들은 멤버들이 화영에게 하는 말이고 아픈 사람을 괴롭힌 것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화영은 티아라가 인기를 얻고 난 이후에 들어온 멤버였기에 일종의 텃세를 부리며 집단으로 따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며 최근 걸그룹 내의 집단 괴롭힘 사건들처럼 티아라 또한 순식간에 엄청난 이슈가 되어버렸죠. 특히 효민이 올린 트윗 의지의 차이라는 말은 유행어처럼 되어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최근 아이돌 그룹 내 괴롭힘 사건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5일 뒤인 7월 30일 소속사는 화영과 계약 해지를 하고 멤버에서 제외시킨다는 발표를 합니다. 입장 발표문에서 그룹 내의 왕따, 불안은 아니며 한 사람에 의해 가수, 스태프들의 팀워크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화영을 조건 없이 계약 해지해주고 앞날을 응원한다는 발표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피해자를 내쫓고 가해자를 보호한다며 더욱 거세게 비판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화영이 진실 없는 사실들이라는 트윗을 남기자 여론은 더 불타올랐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자 소속사는 맞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실을 밝히면 누가 다치는지 생각해보라는 인터뷰와 함께 입장문의 화영은 콘서트에 오르려 했지만 멤버들이 말렸다라는 내용과는 다르게 화영이 무대에 오르기를 거부하는 돌발 행동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인터뷰에는 화영이 팬과 기자 앞에서 목발을 던지고 주저앉아서 울며 매니저를 협박했고 팀 내에서 막내답지 않게 톱스타처럼 행동했다며 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화영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화영의 트위터 글을 안타깝다고 생각하며 자기 잘못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터뷰들은 이미 돌아선 여론에게 전혀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협박처럼 들렸기에 더욱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티아라는 모든 광고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출연하던 드라마에서도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화영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계속해서 앨범을 냈지만 성적은 처참했죠. 티아라는 그래도 인기가 있던 중국에서 활동을 하며 최악의 걸그룹이라는 이미지로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017년 화영은 쌍둥이 언니 효영과 함께 현장 토크쇼 택시에 출연하여 당시 사건을 인터뷰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눈물을 흘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죠. 피해자가 과거의 사건을 이겨내고 잊으려고 노력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송 다음날 하나의 글로 인해서 5년 만에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티아라와 함께 일했던 스텝의 글이었죠. 그 글에는 소속사가 그래도 화영과 효영을 보호해주기 위해 끝까지 밝히지 않은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뮤뱅 가서 먼지나기 맞자 기다려. 방송 못하게 얼굴 긁어줄게. 나 가수 안 할 거니까 기다리렴. 걔들은 맞아야 정신 차리지. 화영의 언니 효영이 티아라의 막내 아름에게 보낸 카톡 내용이었습니다. 화영이 무대를 거부한 뮤직뱅크 날의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상황들을 설명했습니다. 화영이 다리 부상을 입기는 했지만 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원했다. 그러나 일본 콘서트를 위한 출국 날 화영은 갑자기 반깁스 상태가 되어 있었고 차 안에선 괜찮다고 깁스를 풀었지만 공항에서는 휠체어를 준비해달라고 했다. 일본에서도 병원에 갔지만 반깁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화영은 휠체어를 요구하고
하고 더 황당한 요구를 했는데 병원에 함께 동행한 일본 스텝에게 네일 아트를 받고 싶다, 공연장 대신에 호텔로 가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일본 소속사도 이 이야기에 굉장히 화가 났죠. 게다가 화영이 빠지게 되며 준비한 콘서트의 동선, 안무, 연출, 조명, 무대 모두 바꿔야 했기에 약 80명의 스태프가 2시간이면 끝날 리허설을 8시간 이상 하며 고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화영은 멤버들, 스태프들에게 사정 설명과 미안한 마음도 얼굴도 비추지 않고 표현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의지의 차이라고 멤버들이 화가 나서 글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불화가 시작된 상황에서 뮤직뱅크 방송날 효민은 화해를 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화영은 거부했고 언니 효영은 아름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다. 이 글로 인해 다시 사건은 불타오르며 당시와는 반대 여론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발표된 디스패치 기사에서도 당시 스태프들과 인터뷰 내용도 역시 같았습니다. 다른 점은 뮤직뱅크에서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다만 그 카톡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같았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며 결국 화영이 피해자 코스프레로 티아라를 망쳤다라는 여론으로 논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티아라는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던 그룹이었습니다. 방송 스케줄이 있어도 매일 행사 2개 이상을 뛰어가며 바쁘게 보냈죠. 일본 출국 전날도 행사를 뛰고 3시간밖에 못 잔 상태에서 화영 때문에 8시간 이상 리허설 준비를 했으니 멤버들이 굉장히 예민한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공개적인 SNS를 통해 멤버를 비판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기는 했죠. 한쪽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인 네티즌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심지어 왕따설 영상을 짜집기 한 가짜 영상 때문에 더욱 오해가 일파만파 커진 것도 있었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던 문제를 더욱 키워버린 소속사의 미숙한 대처, 아니 그 전에 극한의 스케줄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소속사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이 사건 이전까지 티아라는 내는 곡마다 1위를 하는 엄청난 걸그룹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걸그룹은 자신만의 색으로 유행을 선도하는 느낌을 주는데 티아라는 당시 유행하는 컨셉을 가장 트렌디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보여주었죠. 매 앨범마다 컨셉이 극적으로 바뀌어도 어색함 없이 소화하는 그룹이었는데요. 그렇기에 대중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최근 아는 형님에서 힘든 시기를 보태며 4인조로 아직 남아 똘똘 뭉친 티아라를 볼 수 있었는데요. 다시 컴백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빨리 컴백해서 무대 위에서 행복하게 무대를 즐기는 모습 얼른 보고 싶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티아라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내일은 어떤 아이돌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될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